장애를 이해하고 싶을 때 당장 만나.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국화입니다. 발달장애 가족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 가족에게 맞는 서비스가 뭐가 있지라고 찾아보려고 하면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그런 적 말이죠. 오늘 바로 그 막막함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정민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시청자분들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세요?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한마디로 더 이상 혼자 헤매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서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찾느라 지치셨죠? 저희 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당사자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 드립니다. 길찾기부터 신청까지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와, 정말 든든한데요. 그럼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전에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가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발달장애인의 아주 복합적인 욕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설계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각각의 서비스들도 각각 흩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2014년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2016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서비스 미로에서 헤매지 않도록 한 곳에서 안내하고 연결해드리는 창구가 생긴 것입니다. 네. 그럼 센터에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길찾기입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함께 만들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연결하기 역할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 서비스, 부모 교육 지원, 가족 휴식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등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안내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네, 지역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 주시면 됩니다. 네. 특별한 자격 조건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이시라면 누구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화해서요.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개인별 지원 계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별 지원 계획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생 로드맵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 강점을 기반으로 어떤 지원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중요한 건 이 계획은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발달장애인 모두가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르기 때문에 학령기에는 교육과 방과후 활동을, 성인기에는 주간활동이나 자립, 주거, 고용, 건강관리 같은 부분을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생애 전반에 걸쳐 계속 이어지는 그런 계획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상황이 바뀔 때마다 함께 수정하고 보완하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센터장님, 이 개인별 지원 계획에 독특한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계획을 세울 때 강점을 먼저 본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안 돼서 힘들다로 시작하시는데 저희는 그림을 좋아하는지, 규칙을 잘 지키는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등 당사자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와, 정말 신선한데요. 보통은 이런 게 잘 안 돼요 하고 도와달라고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점, 관점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또래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놀이 참여도가 아주 높은 당사자의 계획을 수립한다면 통합형 스포츠 활동 참여로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요. 스포츠 강좌나 지역 스포츠 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좋아하는 것, 또 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당사자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겠네요. 센터장님, 그렇다면 혹시 개인별 지원 계획에서 당사자의 주관적인 욕구도 반영이 되나요? 가능하면 당사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적습니다. 대화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을 관찰해서 욕구를 파악하고요. 혼자 아침을 먹고 싶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혹은 일을 하고 싶어요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문서의 주인공은 보호자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목표 설정 방법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표는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수립합니다. 자립생활을 한다처럼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혼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와 같이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한번 수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연결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발달장애인 한 분 한 분의 하루와 삶을 같이 그려보면서 주간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재활치료, 자립생활 지원 같은 여러 서비스를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이용하면 좋을지 함께 상의하고 그에 맞게 기관과 제도를 연계해 드리는 것이 개인별 지원 계획의 핵심입니다. 연령이나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는 달라지지만 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애두기 전체를 이어보면서 설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이 권리구제 지원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를 당했거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조사, 동행, 보호 조치를 통해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발달장애인이 폭력, 학대, 성범죄, 금전적 착취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경찰이나 지자체, 쉼터 등과 연계해서 문제 해결과 안전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나 재판에 참여해야 할 때 의사소통과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 직원이 동행하고 진술 과정에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네, 그건 피해자일 때만 가능한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수사에서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이해와 표현 그리고 안전 확보를 돕는 동행, 조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신고는 당사자, 가족, 이웃, 복지기관, 수사기관 등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 먼저 장애를 확인하고 저희 센터에 연계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권리구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공적 권익공호 기능입니다. 수사, 재판, 단계별 지원이나 긴급보호조치, 변호사 연계 등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주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만 먼저 소개드리고요.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내용은 다음 기회에 한번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따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별 지원 계획과 권리구제 지원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서비스는 주간활동 서비스입니다. 센터장님, 주간활동 서비스 이름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서비스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집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소규모 그룹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립도 준비하고 사회 경험도 쌓는 거죠.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그럼 소득 기준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취업 중이시거나 직업 훈련,
주간보호처럼 다른 유사한 낮 시간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면 중복 제한이 있어서 함께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뭐가 제일 좋을까일 것 같은데요. 주간활동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낮 시간을 보다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낮 시간에 정해진 일과가 없으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기 쉽잖아요. 이건 졸업 직후뿐만 아니라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주간 보호를 중단한 이후 또는 부모님 연령이 높아지면서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연령대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수십 년간 집과 복지관만 오가는 분이 처음으로 지역 카페나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70대가 되면서 낮 시간을 혼자 보내기 어려워진 50대 분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하루를 보내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네. 참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집이나 시설 말고도 지역이 특별히 강조되는 이유는 있을까요? 오, 날카로우신데요. 네. 주간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기관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고 동네 카페,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행사 등의 지역사회 속으로 나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네. 발달장애인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주간활동 서비스로 2명에서 3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료와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고 함께 결정하는 유사한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형과 확장형으로 유형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형은 월 132시간까지, 확장형은 월 176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본인 부담금은 제로입니다. 아,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않고 전액 정부가 지원해드립니다. 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이시라면 확장형에 한해 주간활동 이용 시간만큼 활동 지원 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이 아닌 확장형을 선택하실 때에는 이러한 급여의 조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급여 대상 발달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본인이나 보호자분이 직접 하셔도 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저희 센터 직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네,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저희는 바우처 급여와 제공기간 사이에서 계획하고 연결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간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이용하시다가 이게 우리 가족한테 잘 맞는 선택일까? 이렇게 고민이 드실 때도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기간을 이어주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소개해 주시죠. 센터장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한 문장으로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생기는 서비스입니다. 네, 이 표현이 확 와닿는데요. 학교 후가 고민인 가족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발달장애 학생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일을 줄여서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 서비스는 그러한 방과 후 시간을 좀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주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도 덜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럼 재학 중인 발달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우선 신청 가능한 대상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 학생입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더라도 아직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라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성인 중환 활동 서비스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센터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방과 후 활동 서비스의 장점이 정말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서비스일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활동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취미, 여가, 자립준비, 관람, 체험, 자조활동 등으로 구성되는데요. 각 기관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이 편성됩니다. 많은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체육관, 미술학원, 음악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같은 곳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외부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거주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지역 내 제공기관의 목록과 각 기관의 프로그램 특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센터는 안내와 연결을 해주시고 실제 활동은 각 제공기관에서 한다는 거네요. 이용 가능한 시간도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66시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주 5일을 하루에 3시간씩 쓰면 한 달에 60시간 정도 됩니다. 거의 매일 방과 후 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이죠. 네, 매일 학교 후에 3시간이면 꽤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면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도 그 시간 동안 일을 하거나 또 다른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직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네, 신청은 어디서 하면 되나요? 이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전에 확인하실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온종일 교실이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다른 방과 후 서비스와는 중복이 안 되니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바우처를 2달 연속 사용하지 않으시면 중지될 수가 있습니다. 승인되고 나면 꾸준히 이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사를 하시면 기존 지자체 서비스가 끊길 수가 있으니까 전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달 연속 안 쓰면 중지.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서 4월 사이에는 신청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지 발달장애인 지역센터에 미리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별 지원 계획과 권리구제 지원, 그리고 주간 활동 서비스와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역 발달센터가 하는 일이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서비스, 보다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도 바로 이 지역 발달센터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발달센터 지원 서비스 알아보기 2부 만나 뵙겠습니다.